자, 238페이지. 거기 할 차는 맞죠? 네, 거기 할 부분 맞습니다. 거기를 펼쳐 두시고, 우리가 저번 주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에 얘기한 거 없어요. 얘기한 거 없어요. 그냥 만나서 놀다가 갔어요. 그죠? 만나서 놀다 갔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한 걸 간단하게 한번 복기를 해봅니다. 그죠? 복기를 해봅니다. 자, 우리 등기법은 절차법이라고 했어요. 절차가 개시가 될 텐데 등기 절차는 뭐니 해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신청주의 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죠.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칙이 있다면 뭐가 있게 마련이다? 예가 있게 마련이냐? 예외적으로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있다고 하면 법원의 명령 그래요. 뭐라고요? 법원의 명령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두 문자를 따고 신촉증명 그래요. 뭐라고요? 신촉증명이라는 형식에 의해서 보통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청주의 원칙은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이 공동신청, 출석신청, 서면신청이야. 그죠? 공동자 떴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머릿속에 퍼뜩 떠올라야 돼요. 마이너스란 등기 의무자, 플러스란 등기 권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된 놈, 유리하게 된 놈이 같이 와서 신청을 하도록 요구를 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등기관이 간접적으로 담보받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와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우리 출자자가 줄기차게 물어보고 있어요. 30회, 30일에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출제 안 됐기 때문에 올해 필히 물어볼 거야.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공동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어요? 단독 그랬어요. 그죠? 단독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는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독 신청은 하다 안 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이번 판은 포기합시다 그래갖고 판 포기 이렇게 머릿속에 포맷을 해두라고 했어요. 판은 그 유명한 판결에 한 등기 신청이고 포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 그 다음에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등기법 여기저기 산재가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등기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기도 하지만 제3자가 그래요. 뭐라고요? 제3자에 의한 신청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개시가 될 수 있어요. 제3자에 의한 신청은 대위포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대는 대리 신청이고 위는 대위 신청이야. 그죠? 그 다음에 포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 그래요. 대리인, 채권자, 포괄 승계인은 해당 법률 행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제3자에 의한 신청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는 얼마든지 개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등기의 정확성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말로 신청하지 말고 서면을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이 서면 신청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머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 수많은 정보를 다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한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등기 소감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니 해도 신청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신청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 신청 정보에서 가장 핵심은 필요적 정보하고 임의적 정보야. 그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죠? 대표성 할 때는 뭐가 있다? 매매계약서 원본 등이 있다고 했어요. 작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맹탕 매매계약서 제출하지 말고 등기소를 방문하기 전에 시청이나 구청 등을 방문해서 도장 한 방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도장 한 방 받은 계약서의 이름이 검인계약서야.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제 박스를 쳐놓고 다음 중 검인을 받아야 될 것을 죄 골라주시오. 그런 문제가 한 십몇 년 만에 출제가 됐어요. 그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그래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필정보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등기의 진정성 확보 목적으로 필정보를 제공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등기 원인에 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서하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제공해야 될 경우,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죠? 네, 그거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가 없는 놈들이 있어요. 주민번호가 없는 놈들은 국가, 지자체, 외국인, 법인, 비법인, 주민번호가 말소된 재외국민 등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정 기간으로부터 주민번호와 비슷한 놈을 부여받아서 그걸 신청서에 기재를 해놔야 돼요. 그죠? 그 주민번호와 비슷한 놈을 뭐라 그런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래요. 그래서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기간은 26회 때 이후 간단없이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애 때는 낱개지만 어떤 애 때는 단독 문제로. 그러니까 그것도 정리를 해놔야 돼요. 쓸데없이 인감 이런 거 만지작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거는 만져봐야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비법인 그래요. 뭐라고요? 비법인. 정확하게 말하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법이냐 재단 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도 26회 때 이후 자주 물어보고 있거든. 그래서 그 첨부 정보를 말씀드렸어요. 공통적으로 첨부해야 될 정보는 뭐라 그랬어? 그렇죠. 정관 기타 규약 그래요. 뭐라고요? 정관 기타 규약. 그 다음에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인데 누구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대표자나 관리인 거. 그죠?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의무자 입장에서 제공해야 될 정보, 권리자 입장에서 제공해야 될 정보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말씀드렸어요. 기억났죠? 네, 기억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238페이지입니다. 혹시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혹시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238페이지 제5절 등기간의 처분과 이의신청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등기 신청의 접수 그래요. 그죠? 등기 신청의 접수, 뭐 접수 의무와 접수 번호 그래요. 그죠? 예,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요. 자, 우리 등기법은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절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절차의 흐름 그래요. 뭐라고요? 그 절차의 흐름이 있을 거란 얘기야. 이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자 이런 얘기야. 그죠? 흐름을 한번 쫓아가 봅니다. 우리 등기 절차는 뭐니 해도 당사자의 뭐에?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신청이라는 형식에 의해서 보통 게시가 됩니다. 여기 봐요. 우리는 이 신청이라는 단어 하나를 갖고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이 신청이라는 단어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차법 다 떼면 우리 등기법은 이 신청에 관한 법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청서부터 출발해서 신청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죠? 그래요. 신청주의 대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담당 등기관 그래요. 뭐라고요? 담당 등기관은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접수를 해줘야 돼요. 그죠? 접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필히 접수한다 또는 의무적으로 접수를 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필히 접수를 한다, 의무적으로 접수를 한다 그래요. 거기 1번에 보면 접수 의무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래요. 반드시 접수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등기한이 딱 봐서 고칠 게 있어갖고, 그죠? 고칠 게 있어서 보정 명령, 즉 고치라는 명령을 내리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접수는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딱 봐서 이건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어서 각하 처분을 받을 거야 라는 판단이 섰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접수는 해줘야 돼요. 그죠? 접수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접수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접수를 해줬다라고 하면 유명한 번호가 부여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유명한 번호가 부여가 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접수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접수번호라고 합니다. 들어봤어? 들어봤지? 뭐 제100호, 제101호, 102호 신청 순서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 이후서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부여해줍니다. 그죠? 차례대로 부여해줘요. 1년 단위로 부여를 해주네. 그죠? 따라서 이 접수번호가 빠른 놈이 빠르게 신청된 등기야.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 동순별적 그래. 뭐라고요? 동순별적 4차 성어야. 별 뜻은 없어. 별 뜻은 없어요. 4차 성어가 있다 그랬지. 같은 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간의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별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에 따르게 됩니다. 라고 우리 등기법 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동순별적은 무조건 나오는 지문이야. 30, 30일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낱개 지문으로. 거기서 들어봤다는 얘기야. 그죠? 하여간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즉 신청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등기하는 해당 등기 인정을 반드시 접수를 해줘야 돼요. 접수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됐죠? 그래요. 그럼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해당 등기 신청이 적법한 등기 신청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심사를 해야 돼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심사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근데 우리나라 등기관한테는 심사를 함에 있어서 무슨 심사 권한밖에 없나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대요. 그죠?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는 입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쵸? 이거 어디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갑하고 을하고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러 왔어요. 등기소에. 등기관이 갑 보고 너 파는 거 맞냐? 을 보고 너 사는 거 맞냐? 물어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물어볼 권한이 없으니까 갑이 제출하든 을이 제출하든 그건 상관관계 없어요. 매매계약서 원본 그래요. 뭐라고요? 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제출하라고 해서 이 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통해서 갑의 매도우서, 을의 매수우서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형식적으로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대간절 뭘 기준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합니까? 했더니 우리 등기법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조항이 있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조항인데 29조래 몇 조? 29조에 가보면 그 법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각하사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요? 각하사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29조 각하사유라고 하는 이 규정을 기준해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한다는 얘기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잘 들어봐요. 29조 각하사유는 1호, 그죠? 그 다음에 몇 호? 2호. 그 다음에 3호, 그죠? 3호. 이하 몇 호까지? 11호까지 그 사유가 한정적 열거적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그죠? 한정적 열거적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이 29조 각하사유를 공부를 할 때, 그죠? 공부를 하고자 할 적에는 1, 2호 각하사유 그래요. 뭐라고요? 1, 2호 각하사유하고 3호 이하 11호까지 각하사유로 항상 나눠서 훈련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등기 인정이 1호나 메토 2호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한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하니까, 그죠? 뭐라고요?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등기 인정이 3호 이하 메토 11호까지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고 하니까, 그죠? 1, 2호 각하사유하고 3호 이하 11호까지 각하사유를 항상 나눠보도록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죠? 됐어요? 지금 중요한 부분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1호는 뭐라고, 그 법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랬더니 관할 위반 그래요. 뭐라고요? 관할 위반이라고 적혀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김해에 있는 땅을 김해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지 않고 부산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했다는 얘기야. 그죠? 뭔 얘기인지 알지? 그래요. 그 다음에 2호는 사건 그래요. 뭐라고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요. 그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요. 3호는 신청 권한 없는 자가 신청을 했대요. 그죠? 신청 권한 없는 자가 신청을 했대요. 4호는 당사자나 또는 대리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출석 그래요. 그죠? 5호는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등등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3호 이하 11호까지는 기운 빼고 암기하지 말아요. 그죠? 이런 건 기운 빼고 암기해봤자 단 한 자도 나오지 않으니까 1호하고 메토 2호 각하사유만 잘 기억을 해둬요. 그죠? 잘 기억을 해둬요. 됐습니다. 이제 조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등기 인정에 1호나 메토 2호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면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각하처분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근데 각하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가 있어요. 그죠? 깜빡해서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가 있어요. 그 등기는 절대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절대적 무효의 등기, 당연 무효의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의 등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기관이 발견하면 잽싸게 지워야 돼요. 그죠? 잽싸게 지워야 된다라는 것을 유식한 말로 말하면 직권말소해야 된다 그래요. 그죠? 잽싸게 지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슨 신청? 이의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이의신청의 사유로도 삼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의신청의 사유로도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또 봐봐요. 여기 어떤 등기 인정이 3호 이하 11호 사유에 해당됐음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한이 가타부타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등기한한테는 무슨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등기한이 가타부타할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는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서 정식 소송을 거치는 과정 중에서 판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야. 그죠? 판사가 판단해서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판사가 얘기를 할 것이고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면 판사가 효력이 없는 등기라고 판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야. 그죠? 따라서 등기한이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집 멋대로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거나 불만 있는 자라고 해서 이의 신청의 사유로 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일단 29조 각하사유 조문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건 필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필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 요번 일수라니까 아마 딴 건 그렇다고 치고 29조는 1호서부터 11호 사유까지 있다. 1, 2호 각하사유하고 3호 이하 11호까지 각하사유를 항상 나눠오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그죠? 그 이유는 1호나 2호는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3호 이하 11호까지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눠서 공부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만이라도. 그죠? 이 뒤 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잘 기억해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출제자가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건 29조 제몇 호 2호 각하사유 그래요. 그죠? 2호 각하사유는 30회 때까지, 그죠? 30회 때까지 그냥 우정 매년 한 문제씩 출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건 때려 죽여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돼요. 지금 현재 31, 32, 2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거 올해 반드시 물어볼 거야. 그죠?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유, 절차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유 등등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형식적 심사 권한을 가지고 등기한 심사를 했대요. 그죠? 심사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야. 그죠?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래서 잘 봐봐요. 어떤 등기 인정이 29조 1호서부터 11호 사유에 해당이 안 돼요. 그죠? 해당이 안 됐대요. 그건 적법한 등기 인정이고요. 적법한 등기 인정이니까 등기한이 그 해당 등기 인정을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죠? 이걸 등기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등기한은 실행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실행처분을 하였다 그래요. 무슨 처분? 실행처분을 하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향으로 결론이 날 테고 또 어떤 등기 인정이 1호서부터 11호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한다면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무슨 처분? 각하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각하처분을 내리게 될 거야. 그래서 실행처분이나 이런 각하처분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그죠? 이건 당연한 얘기야. 이 실행처분을 보고 말을 바꾸면 등기한은 무슨 처분을 하였다? 적극적 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적극적 처분을 하였다 그래요. 이 각하처분을 보고 등기한은 소극적 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소극적 처분을 하였다 그럽니다. 적극적 처분, 소극적 처분 그래요. 이 적극적 처분이나 소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그죠? 부당하니까 등기간 날이 다시 한 번만 판단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죠? 라고 해서, 신청인 등은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이 신청 또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30회, 31회 때까지 계속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거기 제목도 보면 등기한의 처분과 이 신청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제목 자체가, 그죠? 처분과 이 신청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유력합니다. 그죠? 유력합니다. 여기 봐요. 실행처분, 적극적 처분 또는 소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등기한 날이 다시 한번 판단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신청인 등은 이 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신청인 등은 자기가 신청한 등기를 그 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스스로 뭡니까? 취하 그래요. 뭐라고요? 취하도 가능합니다. 취하도 가능합니다. 이 취하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18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 이후로 이제 종무 소식이야. 그래서 취하도 물어볼 때가 됐어요. 이 신청하고 취하를 묶어서 같이 이해를 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봐. 각하처분 그렇다고 치고 이 실행 그래요. 뭐라고요? 실행했다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야. 실행했다라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할 사항을 등기부에 어떻게 해주는 거야? 기록을 해주는 거야. 뭐라고요? 기록을 해주는 거야. 즉 표제부 그래요. 뭐라고요? 표제부에 기록해줘야 될 사항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갑구 그래요. 뭐라고요? 갑구에 기록해줘야 될 사항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을구에 기록해줄 사항을 보고 기록을 해주는 걸 보고 흔히 등기를 실행을 해줬다, 실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지금 요 실행이라는 개념을 분석을 해보는 거야.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 등기관이 지방법원장 그래요. 뭐라고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미리 부여받은 식별보 그래요. 뭐라고요? 식별보라고 있어요. 이 식별보를 어떻게 기록해주는 과정을 보고 등기를 실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식별보는 뭡니까? 그랬더니 식별보는 이 등기는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등기에 관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함이야. 그죠? 등기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함이니까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미리 부여받은 식별보라고 있는데 이걸 기록을 하는 과정을 등기를 실행하였다 그래요. 그죠?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식별보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 절차는 드디어 어떻게 됐대? 완료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완료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봐요. 우리 등기 절차는 저 신청이라는 단어서부터 출발해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완료라는 단어에까지 와서 대단에 막을 내리는 거야. 그죠? 이 과정을 규율해주는 법을 부동산 등기법 그래요. 그죠?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네, 그래요. 이 흐름의 절차에 관한 법을 부동산 등기법 그래요. 그러면 완료했다라고 해서 등기한은 그답 퇴근하면 그 다음날로 잘려요. 그죠? 완료 후에 등기한은 몇몇 가지 부속인 조치를 하고 퇴근해야만 그 다음날 안 잘려요. 그래서 완료의 조치는 뭡니까? 이랬어요. 완료의 조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필통 그래요. 뭐라고요? 필통. 아시지? 필통 우리가 어렸을 때 써봤어요. 그죠? 지금은 까져갖고 안 쓰지. 그래서 필통 뚜껑을 열어라. 그래서 저는 필통과 그래요. 뭐라고요? 필통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필이 뭡니까? 했더니 필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필정보라는 걸 작성을 해서 누구누구한테 교부해준다, 통지해준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필정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누구누구한테 교부를 해줍니다. 누구한테 교부를 해줍니까? 했더니 권리자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자한테 교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권리자를 보고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new face 그래요. 뭐라고요? new face. 그죠? 그래요. 이렇게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권리자는 이해하기 위한 거고, 시험장용은 new face예요. 그죠? new face입니다.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필정보라는 걸 작성을 해서 걔한테 교부를 해줘야 돼요. 이 필정보가 뭐냐면 필증 그래요. 뭐라고요? 필증. 무식한 놈은 뭐라 그래요? 권리증 그러지. 더 무식한 놈은 문서 그런다 그랬지. 저번 주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헛소리를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저번 주에 우리 필정보 구경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지? 이거 봐. 하는 이상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네. 이거를 필정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야. 가정을 했어. 필정보를 딱 펼치니까 일단 네모 박스가 나와. 그죠? 여기 네모 박스 안에는 별별 내용이 다 기재가 돼 있어요. 뭐 소유자 홍길동, 주민번호, 주소지, 그죠? 부동산의 소재지,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및 연월일 별별 가지가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박스 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부동산 고유번호야. 뭐라고요? 부동산 고유번호. 그죠? 그걸 선택을 하라 그랬어. 그죠? 선택을 하고 요 밑에를 가보면 보안 스티커 그래요. 뭐라고요? 보안 스티커가 부착이 돼 있어요. 평소에 열어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그랬지. 왜냐하면 이 안에는 중요한 정보가 2개 숨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평소에는 닫아놨다가 이 소지자가 어느 입장? 등기 의무자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의무자. 즉 매도인의 입장에 섰다라고 하면 이 보안 스티커를 부드득 뜯어요. 그죠? 뜯으면 12자리로 구성된 무슨 번호가 나온다? 일련 번호가 나옵니다. 이걸 선택을 하고 부드득 뜯으면 50개의 비밀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50개의 비밀번호가 여기에 있어요. 그죠? 50개의 비밀번호 중 임의로 하나의 비밀번호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선택해서 신청서 뭡니까? D장, 그죠? 실무상 을지야. 뭐라고요? 실무상 을지 중간 부분에 가보면 등기 필정보란이 있고 여기에 가보면 고유번호란, 그 다음에 일련번호란, 비밀번호란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쪽에 옮겨 적어주게 되면 등기 의무자가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 셈이 되는 거야. 그죠? 무슨 신청 시 이렇게 제공한다? 방문 신청 시 이렇게 제공하는 거야. 그죠? 그래요. 기억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필정보가 없는 놈은 어떻게 해? 필정보가 없는 놈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응? 아니 필정보가 없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이제 필정보라고 해서 없는 놈이 있어요. 없는 놈. 누구야 없는 놈이? 필정보가 없는 놈은? 그러니까 그 옛날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이 필정보 대신 등기 필증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필증을 교부받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놈은 이게 있지 이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놈은 옛날 걸 그대로 이걸 제출하면 옛날 이 필증을 제출하면 필정보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 거는 요즘 거대로 옛날 거는 옛날 거대로 이렇게 제출하라고 우리 부동산 등기법 부칙 그래요. 뭐라고요? 부칙에 경과 규정의 형태로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경과 규정의 형태로 규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작성을 한다는 얘기야. 작성을 해서 누구한테? 권리자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자한테 교부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권리자는 뉴페이스라고 합니다. 요 통은 뭡니까? 했더니 통지래. 뭐라고요? 통지. 그죠? 이게 무슨 통지입니까? 했더니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건 누구한테 해줍니까? 했더니 지적공부 소관청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공부 소관청한테 해주게 됩니다. 그래요. 뭐 때문에 해줍니까? 했더니 뭐 때문에 해줍니까? 했더니 대장과 뭐를 등기부를 어떻게 일치시키고자. 그죠? 일치시키고자 그래요.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을로 바뀌었어. 그죠? 을로 바뀌었는데 대장에는 소유자가 아직도 누구야? 갑식이야. 그죠? 됐어? 그러면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야. 그죠? 일치시켜놔야 돼. 그치? 네, 일치시켜놔야 돼. 니들도 빨리 소유자를 갑에서 누구로? 을식으로 변경 등록을 하라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 그죠? 소관청한테. 그죠? 그래서 양장부에 등록돼 있다나 기록돼 있는 상을 100% 일치시켜놔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한다?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관은 뭡니까? 했더니 과세자료 그래요. 뭐라고요? 과세자료를 송부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기 됐습니다.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으니까 등기가 다 격려가 되겠지. 등기가 격려가 됐다라고 한다면 돈 뜯어내야 돼. 그죠? 돈 뜯어내야 돼. 근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뜯을 만한 놈한테 송부처리를 해줘야 돼. 돈 뜯을 만한 놈한테 뜯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조당권 설정 등기가 완료가 됐어요. 그죠? 그놈은 돈이 없어서 지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로 잡혀갖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얻어 쓰고 있는 놈이야. 그놈한테 돈 뜯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그렇지? 뜯을 만한 놈한테 뜯어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봐봐.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 뭐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야. 이놈은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놈이네. 이놈한테는 뜯어도 상관없겠지.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야. 이놈도 뜯을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가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대요. 이놈은 어쨌거나 가등기에 기초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할 거란 말이야. 이참에 뜯어내자 이런 얘기야. 그죠?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과세자로 송부 대상이 되는 등기는 보이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하여튼 완료 후의 절차는 뭐다? 필통 뚜껑을 열으면 돼요. 그죠? 필통 뚜껑을 열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청인 그래요. 뭐라고? 모든 신청인 등 그래요. 뭐라고요? 모든 신청인 등에게 하나 해주는 게 있는데 기하께서 신청하신 등기 절차가 드디어 완료가 됐습니다. 라고 해서 등기 완료 통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통지서를 이렇게 교부해 주도록 돼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 왜 신청인이면 신청이지 신청인 등이라고 썼습니까? 이거를 이순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31회 때도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31회 때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등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등기 절차의 흐름이야. 그죠? 등기 절차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우리 한번 봅시다. 238페이지 1번 뭐라고 돼 있어? 접수 그래요. 그 다음에 큰 2번에 접수 시기 그래요. 뭐라고요? 접수 시기. 접수 시기는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어떻게 된 때? 저장이 된 때 접수된 것으로 취급을 해주죠. 우리 등기법 6조 1항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등기법 6조 2항 그래요. 뭐라고요? 6조 2항 접수한 때로부터 등기의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해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 6조 1항하고 6조 2항을 잘 비벼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래요. 그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됐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 등기 신청의 심사와 각하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등기하는 무슨 심사 권한밖에 없대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죠? 물어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다음에 2번에 등기 신청의 취하 그래요. 이 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죠? 완료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신청한 등기를 스스로 취하할 수도 있어요. 그죠? 2번 취하 그래요. 뭐라고요? 취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장 남겨봅니다. 240페이지 등기 신청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각하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돼 있는데, 그죠? 쭉 돼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지? 거기 뭐 고딕체로 써져 있네. 거기다 별 표시 해놓고 오신 분들은 해놔요. 그래서 그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뭐 ABCD 뭐 이렇게 돼 있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거기 240페이지 그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죠?